이재명 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 현대 전쟁은 드론 전쟁입니다. 무인기 전쟁입니다. 멀리 과거로 돌아갈 것도 없이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 드론 전쟁입니다. 드론으로 공격하고 드론으로 망가뜨리고 드론을 격추시키는 쪽이 유리해지고 이런 상황인데요. 북한의 군사용 무인기 5대가 서울을 그리고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상공을 3시간 동안 휘젓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어제 한낮에. 지금 북한의 ICBM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거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7번째 핵실험을 하느니 마느니 이거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고 유린하고 휘젓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내년 우리 국가 예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오늘 국무회의를 해서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면 얘기가 화제로 올라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2014년 이후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 수도권, 서울 모두 12차례 탐지가 됐습니다. 12차례. 그런데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북한 드론을 갖게 된 경위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주파수를 유린하거나 아니면 여기 대공포로 맞춰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엔진 이상을 일으켜서 스스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죽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드론이 만약에 폭탄을 탑재하고 거기에 내부에 시계가 달려 있어서 서울 상공에 왔을 때쯤 이게 시한폭탄이 돼서 자살폭탄 같은 그런 드론이었다면, 그리고 이 북한의 무인기, 군사용 무인기 5대가 서울에 와서 중요 핵심 지역 5군데 가서 빌딩하고 충돌을 해서 터졌다면 전쟁 아닙니까? 전쟁 아닙니까? 북한은 이 군사용 무인기 드론 5대를 왜 수도권에 날려보낸 걸까요? 왜? 장난 삼아서 잘 날아가나 보려고? 대한민국 반응을 떠보려고? 정찰용? 와서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어갔을까요? 용산까지 왔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용산까지 대통령실 주변을 돌아다녔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사당국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당국은 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드론 무인기를 쭉 실시간별로 이렇게 추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드론에 대해서 소형이기도 하려니와 2m가 채 넘지 않는다니까. 레이더로 포착이 되는 지점이 있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겁니다. 포착, 소멸, 포착, 소멸, 소멸,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타날까? 은평구 쪽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의 북서쪽에 은평구가 있습니다. 은평구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예전에는 청와대 여기를 거쳐서 바로 용산으로 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북한이 내려보낸 무인기가 용산의 대통령실, 국방부 이 근처를 선회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 국가 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 시점에 어디서 점심을 먹고 있었을까요? 그 시점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 자산은 거의 놀고 있었습니다. 아니,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요 최근에 미사일을 11발을 쐈는데 그중에 6발이 불발탄입니다. 절반 이상이 불발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22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군 전투기, 헬기 등등 다 포함해 가지고 몇 대나 추락한지를 아십니까? 아니, 드론을 막기 위해서 경비행기가 떴는데 이 비행기도 추락을 한 겁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훈련하고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군은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 바뀌고 북한 도발에 하나씩 대응하면서 공중으로 날라 보내니까 얘가 그냥 막 떨어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북한이 5대를 우리한테 내려 보냈으면 그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우리 드론, 군사용 드론 무인기를 2배, 5배 올려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북한 드론이 우리 용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 떠 있다가 올라갔다면 우리도 평양까지 날려 보내서 평양 거기 주석궁인지 먼궁인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20대쯤 날려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원점 타격 5배로 보복한다. 그 원칙 다 어디로 갔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흥분된 목소리, 격양한 그런 목소리를 가지신 시청자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북한의 드론이 우리 서울 상공에 5대가 와갔으면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거의 상응하는 보복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왜 우리는 무인기를 겨우 2대만 그것도 휴전선 가까이까지 갔다 돌아왔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북한의 드론기 5대가 내려왔을 때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격추시키지 못했을까? 근데 여기에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벌컨포라고 있지 않습니까? 1분에 수천 발이 나가는, 왜 총구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다다다다다다 쏘는 이 벌컨포 있잖아요. 대공포죠, 일종의. 수도권에는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 빌딩 옥상에 벌컨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가 공중을 떠다니면 그걸 격추시켜서 추락시키자 할 때 벌컨포로 쏘는 겁니다. 그리고 대공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차륜형 대공포. 이 포의 직경이 그걸 왜 총알이라고 하지 않고 포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직경이 벌컨포는 20mm, 차륜형 대공포는 30mm입니다. 이 탄활, 이 포탄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탄활이라고, 글쎄요, 왜 포자가 붙은 벌컨포라고 하면 포탄급이겠죠. 20mm, 30mm입니다. 그러면은 직경이 2cm, 3cm라는 뜻이죠. 이게 공중으로 날아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비행 물체를 격추시켜서 공중으로 날아 올라갔다가 그 우주로 사라져 버리겠습니까?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거를 민간인이 몸으로 맞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게 부상을 입든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 북한의 5개 이 드론을 보고 적극적으로 응사하지 못한 뭐 그런 복잡한 군사적 이유가 또 있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 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 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